곽 소장의 건축 이야기, 전원주택의 설계. 오늘은 어떤 건축사 사무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좋은 도면이 필요하고, 좋은 도면은 내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도면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드는 집은 건축사가 살 집도 아니고 시공자가 살 집도 아닙니다. 주택은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 애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전문가지만은 우리 애들도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사는 사람이 제일 전문가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건축사이든 시공자이든 내 생각을 아니면은 내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잘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 첫 과정이 건축사 사무소의 선택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분류해 봤습니다. 첫째, 유명한 건축사가 있는 건축사 사무소나 아니면은 계보 같은 게 있는 대형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이런 사무실들은 시간의 여유도 있고 건축비의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작품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선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택에 자신들의 명함이나 위신을 걸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 명성도 있고 또한 대형 건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가능하면 속지 않고 한 푼이라도 줄여보려고 인터넷을 탐색을 하고 또는 발품을 열심히 팔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주눅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할 것 같고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 생각에는 주택이라면은 이런 대형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담당자가 2, 3년차 정도의 경력이 있으신 분 아니면 대리급 정도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위에서 검토를 한다 한들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입니다. 내 집을 짓는 겁니다, 그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없는 건축물을 해보는 게 아마 모든 건축가들의 꿈이 아닐까요? 인생 건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로 아마 136년째인가 137년째 짓고 있을 겁니다. 그 설계자가 가우디죠, 그죠? 가우디는 43년 동안 올인하다가 건축물 완공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주년이 되는 2026년에 완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언제 준공이 될지 모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원래 뉴스에 아마 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껏 무허가로 지어오다가 원래 건축 허가가 났죠, 그죠? 저는 가우디의 그 건축적 능력도 부럽지만은 사실은 그런 건축물을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게 사실은 더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주택을 지어보는 게 제 로망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지어가지고 의뢰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택이 완공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지만은 어쨌거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주택을 한번 지어보는 게 제 로망입니다. 사실은 설계자나 시공자는 주택의 기본을 만들고 전원주택의 완성은 건축주가 살면서 완성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사나 시공자에게는 자기가 지어본 여러가지 주택 중에 하나겠지만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평생 하나뿐인 주택입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입주하는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살아보면 압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정을 들이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둘째,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여기도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어차피 모르는 건축사 사무소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여기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신고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상당히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편견을 버리고 가십시오. 왠지 모르게 여기 사무실들이 저가로 대충 대관업무에만 집중할 것 같은 그런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앞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한 2-3군데만 다녀보면은 규모가 비슷하면은 설계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성향 같은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건축사 사무소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최소한의 설계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가의 설계비입니다. 옛날에 허가방이라고 있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2주 정도면 도면 만들어내서 접수시켜주고 현장 관리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준공 절차는 충실히 해줍니다. 현장 관리 같은 거는 건축주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겁니다, 그죠? 신고권은 신고권답게라고 옛날에 건축사 사무소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건축사 사무소들이 허가방 수준의 도면을 그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설계로만 보더라도 여기 건축사 사무소들이 실력 있는 건축사 사무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편견이 있는 거고 그거는 오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관 관련 업무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활용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토목설계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앞에 있는 토목사무실을 추천합니다.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은 아직도 자기들이 갑인 줄 아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려면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무실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앞에 있는, 아니면은 최소한 그 지역에 있는 토목사무실이 상당히 유리하다. 이것 또한 역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건축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토목사무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러 군데 합니다. 하지만은 개발행위허가 관련 대관 절차는 가능하면은 저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앞에 있는 토목사무실을 이용합니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 담당 공무원 중점 체크 사항 같은 거 그런 것도 잘 합니다. 필요하면은 담당 공무원하고 전화해가지고 시간 같은 거 줄여주기도 합니다. 대관 절차 하면서 법이 무섭거나 법을 몰라서나 아니면은 싸울 줄 몰라서 아니면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참는 건 아니죠. 그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셋째, 인터넷에서 접하는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전원주택에 시공 실적이 많기도 하고 아니면 연예인을 내세우기도 하죠. 그죠? 그런 업체들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시공 실적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준 도면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샘플 도면이나 시공된 주택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집중돼가 있죠. 그죠? 우리 가까이에 잘 안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넷으로 아니면 화상통화 같은 그런 걸로 하나요? 그래도 화상통화가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넷을 좀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앞에다 두고, 그죠? 건축사 앞에다 두고 법 해석 이런 거 차이가 있으면은 인터넷이나 상식 같은 거 얘기하면서 시작하면서 건축사 자존심 살짝 건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인터넷에는 이래 나와 있다 하던데 왜 너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살짝 무시하죠. 그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잘 생각해보면은 앞에 계신 분이 제일 전문가예요. 분명히 이런 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래도 시공 실적이 많다 보니까 표준화되고 아니면은 무난한 그런 흠 없는 그런 도면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원주택은 평준화된 그런 무난한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그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뿐인 내 집을 짓는 거죠. 그죠? 평생에 한 번 짓는 내 집을 짓는 겁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사실 이 방법인데 소통할 수 있는 건축사 사무소를 선택을 하라 그겁니다. 친구든 아니면 친척이든 내가 잘 아는 건축사와 하든지 아니면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친구든 친척이든 설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사이 아니면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멀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차라리 출퇴근하면서 또는 가족과 같이 언제나 드릴 수 있는 내 요구사항을 언제나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반영됐는가를 적극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좋겠죠.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건축사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얘기 아무리 많이 해도 내 얘기 안 들어주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데 잘 모르는 건축사라면은 아니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설계 사무실 입구에 보면은 조감도 그러니까 작품 한두 개 정도는 다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은 현상 설계나 아니면 관공서 그런 작품들입니다. 주택에 대한 작품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안 그러면은 그 주택 설계 있는 거 한번 보여달라 그러십시오. 아마 주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완성했는 건축사라면은 애착이 가는 작품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겁니다. 주인하고 오래 했고 아니면 충돌이 있었던 어쨌든 간에 잘 마무리 지었다 그러면은 불만이 많은 건축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축주와 그래도 많은 얘기를 했는 건축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 사무실은 그런 데가 좋습니다. 그리고 설계 사무실을 많이 귀찮게 하십시오. 나는 그래 자주 얘기합니다. 오늘 찾아가고 내일 확인하고 혼자도 가고 같이도 가고 사실 설계 사무실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은 귀찮을 겁니다. 주택 설계비는 설계 사무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작은 그런 규모의 그런 프로젝트가 됩니다. 아무래도 자주 찾아오고 시간 뺏고 하면 조금 귀찮겠죠. 그죠? 그래도 자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사실 설계비는 어느 정도 주자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계비 어느 정도 주고 많이 좀 괴롭히십시오. 그래야 좀 덜 미안하잖아요. 그죠? 시공비에 비하면은 설계비는 큰 금액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택 짓는데 한두 평 정도 그런 두세 평 정도 그런 가격이 설계비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나중에 분명히 시공할 때 그 금액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원하는 설계도면은 내가 투자하는 시간, 비용하고 비례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시공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설계에도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동영상에는 과연 설계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설계도면은 과연 시공의 표준이 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